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보여주고 있죠. 한데 저는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왔던 뉴스 보면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들의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요. AI가 더해지며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 계속해서 좋다 좋다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더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크게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시장 상황을 좀 분석해서 연결해서 보는 방법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네카오 어떤 상황이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받았던 이유가 성장주로 분류가 됐는데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쭉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AI가 붙으면서 다시금 성장성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되게 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유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이때 터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했을 때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성장주들이 훨씬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내용이 뭐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어야지만 이 둘에서 훨씬 더 큰 파급력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거?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경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물가 관련해서 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당장의 인플레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관세 충격 일시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는 급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 소비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소비 심리 지수가 57.9까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빠지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일시적으로 안 좋게 해서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임기 중후반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그리는 이 그림, 파급,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가격은 금리나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증시는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했을 때 일단 6월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80. 근데 요거는 시장에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중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이후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두 번에 대한 가능성은 6월과 마찬가지로 그냥 확정이 거의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두 번이 아니라 과연 3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6월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근데 지금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이 물가가 약간씩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나오면은 3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선반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주가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촘촘하게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속도가 난다면은 이 역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잘만 하면 내년에도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좋은 게 맞거든요. 다만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아도 안 좋은 거고 떨어져도 안 좋은 거고 일부 딱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게 최고의 호재다 정도로만 예상을 해두시는 게 현재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업률을 보게 된다면 얼추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4.1에서 4.0으로 또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요게 만약에 한 4.5 이상까지 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나쁠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4.5 이상도 나쁘진 않은 게 미국에서 2019년 이전에 실업률 보면 다 5%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4%대 가깝다? 그 부분과 비교하면 부담될 게 하나도 없는 수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카오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결국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 수급 때문에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위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모두 지금 약간이든 크든 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매도보다 매수 잔고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힘들어오고 있다는 건 100% 확정이기 때문에 여유만 갖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돈 들어오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 번은 터지게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가면 어디가 중요하냐?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죠.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 뚫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 요 패턴 일단 네이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곤 하잖아요. 이걸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시작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천일선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생각 이상으로 큰 장기 이평선까지 완전히 아래에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예상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쭉 밀고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자리 그런 데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쭉쭉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부터 물려있는 고래들의 이런 것들 딱 보면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자그마한 힘으로도 크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수렴 이후에 발산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 부분 돌파와 함께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 돌파도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머리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걸 소화하고 이제 올리는 게 되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 받아낸 다음에 간다는 건 야 이거 힘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올라가고 말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 패턴에서 반전이 된다? 그러면 추세의 대전환이 여기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 갔다가 여기마저 돌파하면 진짜 이런 모습 안 나오리란 그래서 이때는 추세 잡히면 잡히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는 식으로 해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어떠할까 싶네요.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렀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어차피 AI 플러스 매출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또 한번 크게 올라가게 될 거다. 둘 다 좋으면은 시너지가 말도 안 되게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우선에 기관 쪽 보시는 거 네카오 둘 다 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상단은 물론이거니와 481선 겹쳐있는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대추세의 전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 요거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처럼 수급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뵈었으면 좋겠네요.